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쉽게 눈에 띄는 기업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현재의 기업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치까지 지금의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기 어렵기 때문에 비교적 기업의 가치만큼 주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어디에도 있을지 모를 환상을 쫓아 황금을 캐는 광부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금을 캐는 대신 수많은 광부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들, 곡괭이와 금을 거르는 채를 파시겠습니까? 서부 개척 시대에 금을 캐는 광부들에게 아주 질긴 청바지를 팔아 일확 천금을 벌어들인 리바이의 청바지 회사는 아직도 굳건한 기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지난번 영상에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에 대한 산업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 폰 카메라는 더 이상 휴대폰의 부가 기능이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를 대처할 만큼의 막강한 성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하이비전 시스템은 주로 휴대폰에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에 대한 공정 및 검사 자동화 장비의 개발 그리고 제조를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 스마트폰에 신규로 채택되는 여러 부품들이 늘어나면서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업체에서 카메라 모듈을 포함한 그 외 최신 부품들의 검사 장비 업체로 그 사업 영역을 확대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카메라 모듈 업체로서는 삼성전자와 LG 이노텍이 있는데요. 이 두 회사는 각각 삼성 갤럭시와 애플 아이폰에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은 완성 휴대폰 업체에 대규모로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카메라 모듈 제조 업체가 주 판매처가 되겠고요. 이 회사의 이제 장비가 이미 사용되고 있는 카메라 모듈 업체의 경우에는 라인 증설 혹은 신규 카메라 모듈 개발에 따른 자동화 장비 추가 수요에 대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자동화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카메라 모듈 제조 업체인 경우에는 생산하는 모듈에 맞는 검사 장비를 구축하도록 할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장의 수요에 따라 이 회사의 매출과 이익 증가세도 앞으로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상이 이번 분기에 적중하였는데요. 2021년 최근 2분기 매출액이 890억, 영업이익 226억으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819% 확대된 수치를 시현하였습니다. 카메라 모듈 자동화 검사 장비 시장은 최근 3년간 급속히 성장하였고요. 카메라 모듈의 고화소화 추세, 그리고 휴대폰 완성품 업체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가 맞물려서 자동화 검사 장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휴대폰에 탑재가 되는 쿼드 카메라입니다. 4개의 각각의 카메라는 서로 다른 기능으로 디지털 카메라의 성능을 이미 넘어섰다고 합니다. 초광각, 그 다음에 망원, 줌, 심도를 담당하는 각각의 카메라가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하여 만들어내는 기능은 점차 디지털 카메라를 시장에서 퇴출을 계속적으로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 각각의 카메라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이들이 조합이 되어 하나의 완성도 있는 기능을 수행해내기 위해서 각각의 카메라 모듈에 대한 테스트가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카메라 렌즈의 정렬 상태나 포커싱 그리고 캘리브레이션 등 상태를 점검하는 장비를 제조해서 국내외 카메라 모듈 업체에 판매를 하는 사업을 주로 하는 기업이 되겠는데요. 과거의 매뉴얼 검사 장비의 자동화 장비로의 교체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카메라 모듈의 고화소 추세 및 다기능 추가 추세에 따라 검사 항목이 추가되어 신규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가 계속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개략적인 시황을 살펴보겠는데요. 2021년 그 수요의 정상화 과정이 나타나고 중국과 인도 등 신흥 시장에서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 등 선진 빅 마켓의 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 판매가 인상에 따라 스마트폰 시장의 매출 규모는 계속적인 성장 또는 유지를 해오고 있고, 그 이머징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하락했던 평균 판매 가격은 2016년을 저점으로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스마트폰의 트리플 카메라 채택률은 2022년 14%대로 확대될 예정이고, 같은 기간 듀얼 카메라 채택률은 38%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듀얼 그리고 트리플을 합한 멀티 카메라 채택률은 올해 31%에서 2022년 52%로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최근 플래그십 모델 카메라는 듀얼 및 트리플 카메라 채용과 더불어서 고화소, 광각, 망원 카메라, 홍채 카메라, 3D 센싱 카메라 등이 탑재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가변 조리개, 그다음에 D램, 적층 이미지 센서 등 신규 부품이 채용되면서 기능 강화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회사를 창업한 최두원 대표입니다. 최두원 대표는 경원대학교, 지금은 이제 가천대학교로 바뀌었지만 1994년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기억조차 없겠지만 아남전자에서 HD TV 및 영상 처리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SK 하이닉스이지만 당시 현대전자로 자리를 옮겨서 이미지 센서 분야의 응용 개발을 한 5년 정도 하다가 다들 아시겠지만 IMF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맞죠. 현대그룹 자체가 완전히 와해가 되고, 이때 현대전자도 메모리 반도체를 빼고는 몽땅 이 매각 또는 분사를 하게 됩니다. 그중 이때 탄생한 회사 중 하나가 바로 이제 품질관리부가 예전에 영상에서 제가 한번 소개했던 HCT로 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현대전자가 이렇게 쪼개지면서 탄생한 회사들이 곳곳에 주연으로 약진하는 모습을 보면 당시 IMF 때 모기업의 유동성 문제만 아니었다면 정말 이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HCT가 그렇게 했듯이 여기 그 하이비전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최도원 대표가 이때 동료 3명과 함께 창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2002년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법인이 설립되었고요. 11월 CCM,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컴팩트 카메라 모듈의 약자인데요. 그 CCM 시험 장비를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 삼성과 LG 이노텍에 처음으로 검사 장비를 납품하게 되고, 이어서 2012년에는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올해 2021년에는 코스닥 라이징 스타로 기업이 선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간단히 종목 소개를 하면은요, 현재 시가총액이 약 2,700억 정도 하고요. 퍼가 9배를 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ER 1.6배에 ROE는 무려 27%나 됩니다. 최대주주 최두원 대표의 지분은 약 13% 정도로 높지는 않고요. 자사주가 무려 100만 주 넘는 7.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2018년 22,150원 최고점을 찍고 계속 하락하다가 결국 코로나로 인해 5,220원까지 하락을 맛보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꾸준한 실적 회복으로 급격한 반등을 하다 최근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주가가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매출 증가세에 대한 기대감을 고려한다면 매수에 있어서 이런 조정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분야는 크게 이제 3가지로 나뉠 수 있겠는데요. 이 3가지에 들어가는 핵심 역량 기술을 이렇게 살펴보면 카메라 모듈 테스트를 하는 영상 처리 기술, 그리고 영상 평가 장치 등의 신호 처리 기술, 그리고 3D 프린터의 모션 제어 기술로 이렇게 나뉘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다년간의 매출 현황을 보시면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의 검사 장비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제 3D 프린터의 사업 매출은 이제 태동기로 보여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영상 평가 장치 및 기타 부분이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매출액이 커지면서 단호두단되는 경향을 과거 보였지만 최근에는 10% 이상 높아지고 있는 그런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카메라 모듈 자동화 검사 부분에서 굉장히 큰 매출의 신장이 있었는데요. 그 제품별 매출액을 보면 카메라 모듈 자동화 검사 쪽이 작년 128억에서 올해 150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비중으로 따지면 전체 매출의 약 70% 정도가 되겠습니다. 21년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요,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부분이 전체 매출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고 3D 프린터는 아직 3% 미만의 매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상 평가 장치 및 기타 나머지가 약 3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확정된 수주 총액이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만 약 140억에서 70억 정도가 이미 기납품이 되었고 약 73억이 현재 올해까지 잔고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서비스는 50억 중 약 16억 정도가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후반기에도 비슷한 양상이었지만 올해 전반기에는 이제 특정 고객사, 아무래도 이제 LG 이노텍으로 이제 추정은 되는데요. 이쪽에만 65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데 매출 의존도가 이제 비교적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작년 후반기에는 베트남 쪽 매출이 300억으로 가장 많았는데 올해 이 전반기죠. 대부분의 매출은 베트남보다는 중국향으로 무려 금액이 약 830억 정도나 수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회사의 재무적 안전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유동자산이 유동부채 대비 약 2배 가까이 되고요. 재고자산을 뺀 당좌 비율도 1배가 넘습니다. 다만 유동자산 중에 매출 채권의 비중이 높고 워낙 거래하는 고객선이 LG 이노텍과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매출 채권 회수에 대한 위험성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고작 43%밖에 되지를 않는 재무적으로 아주 우량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매출 채권에 대한 세부 내역인데요. 작년 후반기에 비해 올해 전반기 매출 채권이 상당폭 늘었는데 이는 매출 증가에 따른 영향이라 분석이 됩니다. 다만 미수금이 전년 후반기에는 14억 정도였는데 올 전반기에는 180억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1년 초과된 매출 채권이 11억 정도가 남아 있다는 것인데요. 좀 매출 증가세에 따른 이제 그 매출 채권이 이제 좀 늘었다는 부분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매년 매출액의 약 10%를 연구 개발비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 시장 선두주자로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고 제품 다변화와 차세대 제품의 선행 개발 등을 통해 회사의 지속적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화소 카메라 모듈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외에 중저가 제품까지 적용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큰 기회적인 요소라 할 수 있고요. 이 고화소 모듈의 생산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토포커싱 등 다양한 기능이 점차 추가됨에 따라 그 매뉴얼 장비를 사용한 검사는 그 생산성, 품질에 있어 한계에 다다르겠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화소 카메라 모듈용 자동화 검사 장비의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폰 카메라 모듈의 자동화 검사 장비와 관련 매출 의존도가 너무 크고 아직 3D 프린터 사업에 의미 있는 매출 확대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이 기업의 위험 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긴 영상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DK 인베스트는 올바른 주식 투자와 함께 좋은 종목을 발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 성장은 궁극적으로 구독자분들에게 보다 유익한 양질의 정보로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채널 성장을 위해 여러분의 작지만 소중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해 DK 인베스트 채널 성장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